안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교과서 74쪽부터 77쪽 병자호란이 일어난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두 큰 전쟁이 있었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30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 배웠을 때에는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과정과 극복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학습 목표를 보세요. 병자호란이 일어난 과정을 살펴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겨냈다거나 그런 승리의 모습, 승리의 느낌은 없군요. 맞아요. 병자호란은 우리가 항복을 한 그런 전쟁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어떻게 우리가 항복을 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교과서에 있는 그림부터 살펴볼게요. 교과서에 이 왕은 누군가요? 그렇죠. 여기 밑에 나와 있군요. 광해군입니다. 우리가 광해로 잘 알고 있는 그 광해군 맞아요. 가끔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조선시대에 세조도 있고 세종도 있어요. 조종, 그리고 광해군, 조종군 모두 같은 왕인가요? 세조와 세종은 같은 왕인가요?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세종대왕이 있었죠. 그래서 종으로 끝나는 왕도 있고요. 세조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조와 종으로 끝나요. 순종도 있고요. 순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왕, 두 왕은 우리 군으로 끝나죠. 연산군이라든지 또 여기에 나온 광해군이 있네요. 자, 조와 종의 차이는 뭐고 이 두 왕은 어떤 왕이길래 군으로 끝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대략적으로 우리 종은 선왕, 그러니까 이전 왕의 혈육일 때 피를 그대로 받은, 그러니까 그 왕의 이전 왕의 아들일 때 이렇게 전통적으로 피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올 때 족보가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선왕의 피를 물려받은 그 아들일 때 우리는 종으로 끝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다른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삼촌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촌이 물려받았다든지 이렇게 피가 직계적으로 섞이지 않은 그 다음 왕일 때에는 우리 조라고 끝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이후에 가서는 덕을 쌓은 왕을 종으로 이렇게 무슨 종 이렇게 이름 붙이고 공을 쌓은 왕을 조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세조와 세종 같은 분이 아닙니다. 순조와 순종 같은 분이 아닙니다. 태조와 태종 같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군은요. 신하들에 의해서 폐위되었을 때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왕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왕의 호칭보다는 군이라는 호칭을 줍니다. 연산군, 광해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광해군은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나셨다는 소리인데 어떤 스토리인지 우리 병자호란의 이 진행 과정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교과서를 통해 보는 한국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그림으로 재밌게 나타나 있네요. 우리는 지금 조선이 이렇게 있지요. 우리 조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10년, 20년, 30년 정도가 흘렀어요. 조금씩 전쟁 복구 중이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대외적인 상황은 우리가 큰 나라로 섬기고 있었던 명이 있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고요. 그런데 여기 위쪽에 후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후금이라는 나라는
고려시대에 우리에게 쳐들어왔던 그 거란 맞습니다. 3번이나 쳐들어와서 고려를 힘들게 했던 그 거란이 힘을 키워서 후금이 된 거예요. 조금씩 점점 이렇게 강력해지는 후금 보세요. 막 칼로 이렇게 명, 항복하라 하면서 명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후금이 명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명은 우리에게 SOS를 치는 거예요. 내가 너 임진왜란 도와줬고 너는 우리를 섬기는 나라니까 조선 빨리 우리를 도와서 우리 한 팀이 되어서 후금을 무찌르자 라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을 도와서 같이 후금을 무찔러야 할까요? 그러기에는 이 후금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후금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명이라는 나라는 꺼져가는 촛불과 같았어요. 자, 명을 도와서 우리가 싸웠다가는 명도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 조선마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의리를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자, 이 당시의 왕이었던 이 광해군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 명이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명을 도와주자니 후금한테 밉보일 것 같고, 명을 도와주지 않자니 우리에게 그 의리, 사대, 큰 나라를 섬기는 그 정신의 위배가 되고, 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진 광해군은 번쩍이는 아이디어. 그게 바로 중립.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이 바로 이 군사, 강홍립이라는 군사에게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어떻게 명을 내리냐면요. 명이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군사를 내가 너를 통해 보내기는 하지만 가서 열심히 싸우지는 말아라. 가서 그냥 문의만 내고 와라. 우리가 명을 도와줬다는 흉내만 내어라. 그리고 후금한테 항복할 수 있으면 그냥 항복해. 우리는 그냥 명 때문에 왔지 너희랑 정말 싸울 마음 없다. 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진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문의만 보낸 거예요. 명한테도 밉보이지 않고 후금한테도 밉보이지 않는 그렇게 중간의 입장을 선택한 게 바로 광해군입니다. 실제로 이 강홍립이라는 사람은요. 무신,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에요. 문인이에요. 글 쓰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싸울 마음으로 보냈다면 무신을 보냈겠죠. 그런데 외국어도 잘하고 뭔가 눈치도 빠르고 외교술도 잘 알 것 같은 이 강홍립을 보낸 것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가서 싸우지 말고 눈치껏 알아서 행동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어떻습니까? 광해군 뭔가 너무 얍삽해 보이나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 대 개인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국가 대 국가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이익적인 거예요. 국가 대 국가, 내가 뭐 의리를 추구하다가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의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해군의 이 중립 외교를 너무 좀 별론데 하면서 볼 게 아니라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를 한번 봅시다. 광해군. 자, 세력이 약해져 가던 명은 더 이상 이제 예전의 명이 아니야. 수명을 다하고 있었어요. 임진왜란에 참여한 이후, 우리를 도와준 이후로 더욱더 힘이 약해졌습니다. 자, 이때 틈을 타 여진이라는 나라가 힘을 더 키워서 후금, 금을 세우고 명을 위협했죠. 이렇게 후금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점점 거란이 이제 후금이 돼서 더 강해진 거예요. 자, 명은 후금을 물리치고 조선에 군사 요청을 했죠. 명이 힘들어서 SOS를 친 거예요. 하지만 광해군은 이미 세력이 약해질 명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후금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중립 외교를 펼치신 거죠. 강홍님한테 가기는 가되 눈치껏 싸워라. 너무 열심히 싸우지 말고 적당히 항복해라. 이렇게요. 그러나 자, 우리 광해군이 지금 폐위됐다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 신하들은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굉장히 노할 일이었던 거죠. 왜? 그 당시 성리학을 배우는 그 학자들, 신하들은 큰 나라, 명을 섬기고 우리는 작은 나라, 작은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히 명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오랑캐, 후금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 모양새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을 폐위시킵니다. 자,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한 세력은 명이 베푼 은혜, 우리 임진왜란 우리를 도와준 은혜를 저버린 것이라며 광해군을 쫓아내고, 자, 광해군 쫓아내고 새로운 임금인 인조를 세웠어요. 우리 조선시대 왕 생각해 볼까요? 대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이거 한번 쭉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태정태세, 문단세에서 봅시다. 선생님 이거는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선, 자, 선, 광인효. 자, 선조 우리 임진왜란 때 신우주로 막 이렇게 막 도망가는 그 선조 기억하시죠? 선조는 신우주로 피난을 가면서 부랴부랴 광해군을 세자에 책봉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광해군을 책봉했고 광해군이 폐위되고 오른 사람이 바로 인조입니다. 자, 인조. 자, 인조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이 인조는 어떠겠어요, 여러분? 광해군이 지금 중립외교를 펼치다가 폐위당했는데 인조는 신하들의 추대로 이렇게 세워진 인조는 광해군과 같은 중립외교를 펼칠 수가 없겠죠. 어디를 응원하겠습니까? 어디를 돕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명을 가까이 하고 이 후금을 멀리 하겠죠. 명을 가까이 하고 후금을 멀리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 지금 살 떨리는 소리 들리십니까? 감히 후금을 멀리해, 후금을 개무시해, 후금을 무시해. 자, 어때요? 후금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 거예요. 자, 명과 전쟁 중이던 후금은 이제 명을 돕는 조선을, 그러니까 우리 편을 들지 않는 조선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 명목이 뭐였냐면 왜 광해군을 폐위시켰냐? 이 광해군, 우리랑 잘 지내던 광해군을 왜 폐위시켰냐? 하고 쳐들어온 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 선생님 우리 지금 병자호란 배우고 있는데요. 왜 지금 정묘호란이 나오죠? 맞아. 병자호란 전에 일어났던 게 정묘호란인데요. 이때는요. 왜 광해군 폐위시켰어? 너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약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왔고 우리랑 살짝 전쟁이 있었지만 큰 전쟁은 아니었어요. 하루 만에 바로 이 후금이 강화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쟁 그만할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전쟁을 벌이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왜냐? 다른 나라랑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건 조건은 무엇이었냐?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우리랑 형제의 관계를 맺자. 형제의 관계를 맺는데요. 자, 인조 때 그래서 지금 정묘호란이 있었어요. 정묘년에 오랑캐 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후금이 일으킨 난이라고 해서 정묘호란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 우리 형제의 관계가 되었어요. 누가 형이겠어요? 당연히 쳐들어왔고 우리 강화를 먼저 건 후금이 형이고 우리는 아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밑에 그렇지만 좀 동등하게 이렇게 형제의 관계다라고 하고 끝이 났어요. 이게 바로 정묘호란인데요. 자, 우리 조선이 과연 아우로서의 도리를 잘 했을까요? 아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형이 불렀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금이 너희 뭐 임금이나 세자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로 와라 하면 또는 너희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고위관리직 누구 와서 우리한테 인사 좀 해 라고 했을 때 인사하러 가지도 않고 가짜 사람을 보내고 약간 쇼를 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다시 쳐들어오겠죠. 자, 봅시다. 이 후금은 세력을 키워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후금이었어요. 후금. 이때까지만 해도 후금이었는데 자, 이 후금이 거란에서 후금 됐고 후금에서 또 뭐가 됩니까? 청이 됐어요. 점점 성장을 하는 거야. 성장, 나라 힘이 너무 커져. 거란에서 후금 되고 후금에서 청 되고
점점 우리 힘이 세져서 조선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청 맞아요. 그 명성황후가 친하게 지냈던 그 청 맞습니다. 이 청이 되어서 쳐들어온 게 바로 병자호란이고, 자, 병자호란이고, 병자년에 이때도 오랑캐들이 쳐들어온 거. 이때는 어떤 관계? 이제 형제의 관계? 너 무슨 형의 말 이렇게 안 들어. 이제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자 하고 쳐들어온 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맨 처음에 형제 관계 하니까 너희 말 안 들어. 이제 임금과 신하의 관계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케이 그러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당연히 전쟁이 안 났겠지만 우리 조선인들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서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후 후금은 세력을 키워서 나라 이름을 청으로 고치고, 아이고 힘이 얼마나 셌으면 또 이제 나라 이름도 고치고, 형제의 관계를 뭘로?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바꾸고자 했고, 이걸 당연히 거절했겠죠. 그래서 이제 물리쳐야 한다는 의견, 지금 의견 대립이 이때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의견과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당연히 거절이지, 우리 싸워서 물리쳐야 돼. 어디 오랑캐가 임금의 나라라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단 말이냐. 우리 지금 당연히 청보다는 힘이 약하지만 힘 모아서 싸워보자, 싸우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아니다, 우리 지금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 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나중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중에 싸우자. 자, 외교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그냥 오케이 하자, 받아들이자, 싸우지 말자라는 의견이 대립했어요. 그런데 누가 우세를 합니까? 싸우자라는 의견이 우세했으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청의 요구, 군사, 신하 관계, 임금 신하 관계 싫어 라고 하니까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청이 다시 한번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자, 이 병자호란이 일어났고요. 이때의 임금 누구죠? 인조 임금입니다. 자, 선조 임금 우리 피신 갔던 거 기억나죠? 인조도 우선 피신을 갑니다. 어디로?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자,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갔고요. 남한산성 한번 살펴볼까요? 남한산성은요, 우리 이거 남한산성을 이렇게 딱 잘라서 봤을 때 이런 지형이에요. 이런 지형. 그러니까 남한산성은 이렇게 움푹 파인 지형이에요. 움푹 파인 지형. 그래서 청이 쳐들어 이 인조를 보러 오려면, 항복을 받으러 이렇게 오려면 산을 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유리한 거죠. 산을 타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이 남한산성의 이런 지리적인 요인, 지형적인 요인 때문에 남한산성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임진왜란 때 선조는 저기 개성, 평양, 신우주로 갔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강화도를 많이 가거든요. 우리 정묘호란 때도 인조가 이때는 강화도를 가요. 강화도를 가는데 왜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일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강화도가 좋은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남한산성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다시 강화도로 가려고 인조가 이렇게 도주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죠. 그래서 결국 이 남한산성에서 계속해서 청과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요, 청은 뭐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도 없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큰 뭐 싸움 없이. 어차피 왜? 여기 안에서 인조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알거든요. 왜? 식량도 부족해. 물자도 부족해. 그런 곳이기 때문에 큰 대립 없이 한 40일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조는 이 안에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지고, 신하들의 의견 역시 또 계속 대립을 하는 거예요. 싸우자, 싸우지 말고 말자, 항복하자, 그리고 훗날 힘을 키워서 우리가 그때 이기자, 계속해서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식량도 부족하고 남한산성 안에서 말 그대로 40일간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자, 우리 화해하자, 화해가 아니라 굴복이죠. 굴복하자라는 의견이 더 세지면서 자, 남한산성은 전쟁 그런 대비가 되지 않았고 식량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신하들이 싸워야 한다라는 견해와 싸우고 멈추고 화해하자라는 의견이 계속 대립을 한 거죠. 상황이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인조가 강화도로 가면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강화도마저 함락이 되어서 그쪽으로 피란이 가 있던 왕족이나 대신들까지 포로가 되었어요. 결국 인조는 이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삼전도에서 그 청태종에게 항복을 합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죠.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자, 여기 청태종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요.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이 삼전도라는 곳에서 있기 때문에 삼전도비에 나타나 있어요. 인조가 어떻게 청태종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했는지 청태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걸 기리는 비, 삼전도비, 우리한테는 굴욕적인 모습이죠. 이 비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비석이에요. 자, 그리고 전쟁이 그렇게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고 조선과 청은 신하와 임금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는요, 인조의 첫째 아들, 복림대군은 둘째 아들인데요. 그리고 많은 대신과 백성들이 청의 인질로 끌려 들어갑니다. 자, 인조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인질로 끌려갔고,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인질로 끌려갔고, 첫째 아들이 빨리 죽거든요. 끌려갔던 이 둘째 아들이 바로 효종이 되는 겁니다. 복림대군.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병자호란의 과정을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국가적인 모습이 우리 조선도 임진왜란이 끝나고 30년 정도가 지나서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명이 자꾸 이렇게 약해져 가고 거란에서 후금이 돼서 힘이 세진 상태에서 명이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립적인 외교를 펼치다가 폐위당했고 그래서 이제 옳은 그 인조가 후금을 배척하고 명을 또 따르니까 이제 후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관계 맺자. 정묘호란이었죠? 그런데 이때는 큰 싸움이 나진 않았어요. 왜? 형제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형제의 그런 아우의 도리를 잘 지키지 않자 임금 대 신하 또 이제 힘이 세져서 후금은 또 이름까지 바꿔 청으로 이름까지 바꾸고 이제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되어보자 하고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임금마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가죠. 남한산성은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쳐들어올 때 막기 좋으나 식량도 부족하고 전쟁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40일 동안 고립되다가 결국에 화해하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인조가 머리를 조아리고 인조의 아들들이 청으로 인질로 끌려 들어가고 청에서 약간 교육을 받는 거죠. 너희 청을 숭배해야 된다. 임금으로 섬겨야 된다. 너희 다시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왕이 되면 청을 꼭 섬겨야 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인질로 잡고.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이 끝나게 됩니다. 인조가 이렇게 청태종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아까 싸웠던 신하들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대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싸우자라는 신하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어요. 그대들은 한나라의 신하로서 어찌 세자 저하를 청해 군내에 인질로 들어가는 치욕을 겪도록 하는가? 내 맹세코 그대들을 죽여 없애 그대들과 이 세상에 함께 살지 않겠다. 너희들 어떻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냐? 그들의 요구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고 우리 세자들을 인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오케이를 할 수가 있냐?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하는 거였고 이제 싸움을 멈추고 화해하자라는 주장은 신이 청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을 한 것은 옳고 그름을 살피어보지 않고 겨우 이득과 손해를 따지자는 말만 해 전하를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로 우리나라의 힘은 현재 약하고 청의 군사는 강하다. 이건 현실 아니냐. 따라서 우선 정묘호란의 결과 맺은 형제의 관계를 굳게 지켜 청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형제의 관계 우리 잘 지켜보자. 아까 그거. 그동안 너그럽고 착하게 백성을 다스려 인심을 우선 수습하고 성도 쌓고 전쟁 준비하자. 양식도 저축하고 군사력도 기르고 그래서 틈을 엿봐서
청을 물리치는 방법보다 지금 이게 좋다. 지금 우리가 좀 한풀 꺾이고 저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 성 쌓고 식량도 확보하고 돈도 확보해서 전쟁 준비해서 나중에 무찌르자라는 의견이었어요.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선생님도 감히 뭔가 의견을 내기 어려운 게 우리 현대인의 시각,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각과 이 당시 사람들의 시각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이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본인들의 시대에서 본인들이 받은 교육과 사상과 그 시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주장을 했던 거죠. 이들은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선택이 그들의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고 화해하자라는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들의 입장이 되어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만 절대 그 시대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병자호란, 병자년에 오랑캐가 일으킨 난, 병자호란에 일어난 그 과정, 마지막에 항복하는 이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죽 임명선 광인효 현숙 경영 정 영정 영조와 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